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6월 9일 월요일 오전 6시 45분 지나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훈풍 속에서 공모채 시장을 노크한다라는 게 지금 6월 8일자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대 1,500억 조달을 위해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다. 8일 밝혔다라는 거예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일단은 10일부터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선다라는 거예요. 최대 1,500억까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4, 5일 전부터.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1.3조 원, 자, 1.3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1,500억의 뭐죠?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베트남 사업부 4천억에 매각한다고 한다면 총 6천억 정도의 자금 조달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만일에 돈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6천억만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향후에 진행하더라도 요 부분이 반감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게 호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2025년 6월 8일자에 나왔던 이 부분이 과거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 보시게 되면 2024년 9월 5일 똑같은 조건이 있었어요. 두산에너비티 800억 회사채 언더금리 흥행했다. 이미 한번 이거 했던 거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비티가 지배구조 개편 자본 속에서도 회사채 수요 흥행을 거뒀다. 흥행을 토대로 1,500억의 증액 발행을 검토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기사입니까? 2024년 9월 5일자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전략 잘 하시라고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어떤 재료가 숨어 있고 어떤 재료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요. 비중을 줄이는 시기도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재미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뭐 말도 느려, 손도 느려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만일에 영상을 관심 가져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댓글로 신고가라고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만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이게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영상으로 뜬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신고가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과거에도 역시나 뭐죠? 회사채를 수요조에서 했었고 발행을 했던 적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앞서서 이 오클러의 주가가 6% 정도 상승했고요. 뉴스케어파사의 주가가 11%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원자력 SMR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 시초가 장중에라도 요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텐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게 되면 2024년 9월 26일자에 여기죠. 채무증권 이게 뭐냐면 채무증권이라는 게 사채예요. 회사채도 사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9월 11일자에 행해졌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금 조달 내역을 보게 되면 이때 있었던 부분 잘 볼게요. 79 여기 나와 있죠. 잘 볼게요. 자, 이때 당시에도 역시나 맞아요. 이 그 회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채무상환 자금으로 630억. 그다음 채무자금으로 870억. 이게 지금 시장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 채권전이 확정되지 않았던 9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4년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영상일 겁니다. 이 내용은요. 9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 부분이었어요. 이때 회사채 발행 끝내고 나서 요런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주가에 상승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체코원전권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는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흥행도 했었다. 그러면 체코원전 확정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죠? 100%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100% 초과 흥행에 성공한다. 그리고 1,500억의 회사채는 성공적으로 발행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1.3조 원이라는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분기 보고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오지 않나요? 자, 원재료 및 생산 설비가 필요하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1.3조 원이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했죠. 전자공시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쉽게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사업부 4천억에 매각하고 1,500억의 회사채. 그죠? 그러면 둘 합치면 대략적으로
5,500억. 자, 러프하게 6천억 잡을게요. 그럼 요 부분에 6천억 정도만 자금 조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과거에 흥행을 하지 않았던, 즉 체코원정권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회사채는 무엇이 됐었죠? 초과 흥행을 이끌었다. 자금 조달은 완만하게 추진됐었다라는 거고, 이번에는요. 모든 뭐 원전부터 시작해서 가스터빈 이 둘이 지금 시장에 환호성을 지르는 이 상황에서 이게 회사채 성공이 안 될 것이냐라고 하면 무조건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의 논란은 종식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데 무엇이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과 현재의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된 건 가스터빈 이슈로 말씀드렸어요. BHI, GNC 에너지.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폭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걱정하지 말고 얘를 참조 지표로 봐라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반영될까요? 1차적으로 뉴스캘퍼사와 오클로 이 둘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이 얘에 대한 부분에 1차적으로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가스터빈. 왜 그러냐?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뭐 일본부터 뭐 전 세계 시장 유럽에서도 지금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탈원전 비슷하게 진행하다가 지금 다시 원전 회귀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I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단순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 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가스터빈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던 게 원전 때문에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런 애들이 힘있게 달려나갔어야 정상이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죠. 근데 오늘 중소형주 하나 좀 이제 소개시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전이라는 이 테마군으로 움직였다. 모든 이 상황이 그러면 체코 원전권 확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상승했고 시초가에서도 어떻게 되죠? 고봉으로 마무리 시초가 이후로 막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날은 어떻게 됐죠? 시초가 부근에서 상승했다가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다가 다시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부분이 아닌 뭔가 하나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테마군을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전격 부하 성능 시험에 성공하였다. 요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즉 목요일에 있었던 주가의 하락폭, 즉 조정분을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돌린 이슈는 체코 원전 확정됐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요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베트남 발전소 1.1조 원 규모 짓는다. 20년 묵은 수건 산업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155 메가와트급 오몬 열병합 발전소 수주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원자력이라는 부분은 체코 원전권 확정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한다. 뭐 이 그 누구야?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다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좀 안 되게 18% 정도의 주가 상승을 나올 텐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기억하시는지요? 어떤 종목을 제시해드렸죠? 이런 성광밴드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말씀드렸죠? 태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50%짜리, 30%짜리가 단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런 것들도 한번 거래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제가 이 영상을 좀 대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9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기타자 안교수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꾼다라고 해서 2025년 5월 30일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때 첫 조정 나오고 두 번째 여러분 털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영상을 가볍게 제작했었는데 보도록 할게요. 장 교수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때처럼 또 급락 사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의 질문이 많았는데
자, 이때 여러분께 깔끔하게 지난 영상들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미리부터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7분짜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나가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요 부분. 최초 300메가와트 SMR 원전 부품 수주됐다라고 해서 태용 단기 접근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19,630원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SMR 쪽을 다룬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죠?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목표가를 여러분들 상향 조정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더 큰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업종, 그리고 확산, 새로운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맞아요. 이렇게 구성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자 날짜의 수익률이에요. 펩트론, 한국카본, ABL 바이오. 오셔서 공부하는 채널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하나 발송해 드렸죠. 자, 우리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SMR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이런 태움이라는 종목을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사실 우리가 단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나쁜 건가요? 중소형주를 거래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왜 그렇죠? 지금 두산에너비트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BHI, GNC에너지 이런 것들을 끼고 가는 것도 하나의 대체 수단일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LNG 관련된 부분,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이 종목이 움직였을 때 이런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거래하는 것도 틀린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에서는요,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드렸죠. 이게 6월 5일자에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자, 잠깐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성광밴드 36.94%, 9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죠.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자분께서 올려주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공부하는 채널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일단 뭐 이렇게 할게요. 010-8345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있어요. 3409입니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여러분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채널에서는 제가 최근에 태웅이라는 종목을 분명히 제시해드렸어요. 5월 23일, 그죠? 5월 23일, 5월 27일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거래하더라도 짧은 수익률 분명히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해당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는 어떤 걸 말씀드렸죠? 바로 성광밴드라는 종목 LNG 움직였을 때 가스비드로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두산 엔더빌리티의 상승 그다음 조정 어떤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것인가 또 인지한 상태에서 끌고 가려면 우리는 이 중소형주를 거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들도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주식타자 되는 길은요. 시장의 돈줄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히든 종목은 뭐죠? 맞아요. 원전 해체 관련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 발송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셔서 라이브에서도 이 종목들 한번 좀 다뤄볼 테니까요. 오늘 단발적인 투자 한번 해보시고 원전 관련된 SMR 시초가에는 분명 반영될 것이다.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이 움직이게 되면 성광밴드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원전 해체 쪽으로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 제가 종목 한 번 더 추려서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라이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8345-3409 두 참여라고 해서 남겨주시면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적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뭐
멤버십 뭐 유료로 전환할 생각도 없고요. 유튜버 사이 금전 요구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제가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 반드시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금전을 요구하는 거에 속지 않겠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 차원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신고가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지하셨구나라고 해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 중순경에 제가 구독자 대상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신고가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 응모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8345-3409로 두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연스럽게 응모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체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해체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하나 더 LNG 관련된 부분, LNG 가스전 관련된 부분에서 본행제 기업인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기업 하나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안규수였고요. 그냥 미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것도 한번 좀 슬쩍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오른 게 더 모릅니다. 자, 보면 동성화인텍이 아마 포트폴리오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잠깐. 동성화인텍 있구나. 20% 정도 수익 내고 있네요. 타짜 안기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도사메트의 주가는 분명 맞아요. 원전으로 시초가에 반영될 텐데 NXT 시장을 통해서 너무 추격 매수하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타짜 안기수입니다. 그럼 오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시초가 정강 후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장중에 많은 가스터빈 이슈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빨아 올리겠죠. 자, 목표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15%에서 20%의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알파 하루짜리도 30%, 중기적으로 4, 5일 10일 동안에도 50%, 60% 먹는 게임의 종목들이 생기는데 자, 욕심을 부려보실 분들만 일단은 한번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교수였어요. 회사채 발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때보다는 분명 흥행의 대상이 될 건 확실하다. 그때 회사채 발행하고 주가는 올랐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라는 성수기 이슈도 이 두 사례 비트의 주가에는 분명히 반영됩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